이 한비자를 그냥 쭉 볼 적에는 참 글이 좋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으려고 이렇게 좀 보니까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글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글 쓰고 그걸 이렇게 아마 분석하는 걸 이렇게 잠깐씩 설명을 하니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공자가 주장했던 인의지에 대해서 지금 노자를 빌려서 한비자가 설명을 합니다. 노자를 빌려서. 오늘은 4쪽이죠. 인의예지 이것이 공자의 아주 핵심 사상이거든요. 핵심 사상. 그런데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의예지는 핵심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도가 있어야 된다. 도가 없는 인의예지는 그것은 하나만한 인의예지다. 이것이 이제 핵심 요지입니다. 사실 맞거든요. 도가 있으면은 인의예지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가 있으면은. 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걸 꼭 갖다가 비유하고 갖다 대기를 하늘에다 대거든요. 하늘은 도가 없다. 그러나 일체 만물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체 만물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하늘이다. 이 하늘이 이와 같이 인이다, 의다, 예다 이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오직 도가 있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이걸 아주 강력히 강조를 하는데 인의제에 대해서 한비자가 어떻게 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놈자자가 것 그러거든요. 놈자자가. 그래서 인이라는 것 이러면 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무엇을 아니면은 이 위자를 끝으로 떼려면 말했다 이렇게 뒤로 보내면 되고요. 먼저 하려면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기 중심 흔연에 있냐라. 그 중심에 그러면 여기도 그냥 기 힘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 마음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자를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우리가 쉽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 속에 하려면 심중에 이러면 되죠. 우리 어순으로는. 근데 중국 사람들 어순은 그거 상관 안 해요. 중심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심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흔연애인야라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은 흔연이죠. 이 큰 자가 기쁘는 자죠. 그러면은 이 연자는 기쁜 것을 수식해서 좀 더 좋아졌을 뿐이지 연자는 다른 의미가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흔연해서 근데 지금도 우리 흔연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네, 바로 흔연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흔연. 흔연이 기쁘게 남들을 여기서 사람 입장은 언제든지 3인칭입니다. 자, 타, 인 이러거든요. 1인칭은 자기고 2인칭은 타고 사람 입장은 3인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할 위자를 앞에서 말하자면 하고 가면은 뒤에 가서 것이다 하면 되고 안 그러려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흔연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려면 자는 했으니까 말한다를 뒤로 보내는 것이 이 어지림자의 뜻이 더 잘 이끌어내지지요. 자,
자,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글 자체를 참 잘 쓴다고요. 이 한비자가. 기, 희, 인지유복이요. 대충 이걸 보면은 희인이라고 이렇게 읽기가 참 쉬워요. 얼른 보면은. 예, 희인 그러면은 남을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이 좀 그렇죠. 희 그냥 희자를 먼저 띄고 인지복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 있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딴 사람 잘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어지린자의 뜻이다. 그때 그 다음에 거꾸로는 그런데 말일자가 나오니까 반대죠. 오로 읽어야죠 이제. 예, 오. 이 악자로 읽을 때는 홀로 나오든지 안 그러면 선자가 앞에 나오든지 그러면 악으로 읽고요. 예, 여기에처럼 이렇게 반드시 이게 앞에 글자가 기쁠 희자가 나왔으면은 안 기쁘다는 뜻으로 악자를 받았기 때문에 악은 미워할 오자가 됩니다. 싫어할 오자. 싫어한다. 무엇을 싫어합니까? 인지 유아야라. 사람들이 화 있는 것을 싫어한다. 남들 잘못된 것을 싫어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요 어지린자 이 개념이 이와 같은 것으로 다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은 정반대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사촌이 논 사면 싫어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어지린자와는 거리가 멀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기질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 기질이 너무 지금 잘못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지린자 하나를 놓고도 남이 잘 되면은 막 즐거워서 추도식 즐거워야 되고 남이 잘못되면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걸 그 자체를 싫어해야 어지린자의 뜻이다 이 말이 됐습니다 지금. 자, 생심지소 불능 위하여 지금 이런 말도 글을 지금 굉장히 참 잘 써요. 한비자가 얼른 봐가지고는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거 생심지 불능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생자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에서 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에서 한 마음은 뭡니까? 남이 잘못되면은 싫어하고 남이 잘 되면은 좋아하는 이 마음이 나온다예요. 근데 그 말은 싹 빼놓고 생심이라고 바로 가버리거든. 이렇게 글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글이고요. 그게 이제 아주 너무 잘 다듬어진 머릿속이 쫙 정리가 된 사람을 글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나이 20대 쪽에 이루어졌다. 이건 정말로 이거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데 남이 화 있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복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나왔는데 그런데 나오기만 하느냐? 불능이야. 끝이 나지 않게 그 마음이 나온다. 끝나지 않게 불능 이자가 끝날 이자니까 능이 끝나지 않은 바 이것이 정말로 어지린자의 뜻이다. 어지린자 뜻은 한번 어쩌다가 그러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지린자가 아니라죠.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가지 않고 감정에 따라가거든요. 자기 감정이 맞으면은 아까 그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감정이 맞으면은 남이 화당하면은 안 됐다. 그리고 복을 받으면 좋다. 이치에 맞으면 이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기 감정이 살짝 딴 데로 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그 사람이 논 샀다고 그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 이제 이런데 이러지 말고 끝나지 않게 끝까지 이 마음이 나와야 이것이 진짜 인이다. 이러죠. 그래서 이거 마음 닦는 부분을
처음에 이 자료를 구할 적에 제가 그 유노부터서 먼저 구했거든요. 해노는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구하는데 중국 애들한테서 구했어요. 이 자료를 중국 애들한테서. 그래가지고 봐서 유노를 먼저 보니까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전쟁에 병서에 이렇게 능한가. 유노에 보면 거의 나라 다스리고 병서에 능하거든요. 능한가.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해노를 마지막으로 받아가지고 보니까 병서에 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도에 능해, 이 사람이. 도에 능해. 그래서, 이건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소한도로 이와 같은 정도 사고가 정립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법관이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야만 되겠구나. 이런 정립이 없이 법관이 되면은 그 법관이 법관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상이 없이 만약에 관공서로 간다면은 관공서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지금 특히 좀 유별나게 뜻이 있는 젊은 사람들, 좀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한비자는 꼭 배워야 되고 꼭 읽어야 됩니다. 혼자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문장은 번역하기가 무척 나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야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책을 보면 되지 뭘 배우러 다니냐 똑똑한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거 번역해 놓은 걸 보고도, 번역을 해 놓은 걸 보고도 이것도 번역을 몇 번에 거쳤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이 복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비구 기보야라. 그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 보답을 구하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했으면 자기가 마음을 베푼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남에게. 베풀었으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보답을 바라잖아요. 근데 이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어지진짜의 뜻이다. 이겁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고려할 상인은 유지무유하라. 이렇게 해요. 상인, 최고의 인은, 상인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인입니다. 상인은 위지, 하기만 하고요. 인은 베풀기만 하고입니다. 위지는 베풀기만 하고, 무유의아니라 그랬어요. 무유의아. 그러면은, 여기서 유자는 합의 없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 없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의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의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번역을 하려면은 상인은 베풀기만 하고 유의로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꿔서 번역하면 완전히 의역이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직역을 하려고 하면 상인은 인을 확인을 하는데 함이 없이 한다. 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이 길을 알면서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해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이거 듣는 거하고는 이거 보는 거하고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문장을 다시 보면은 인자는 위기 중심 흔연애냐라 했으니까 그 마음이 흔연해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끊어졌죠, 이제? 네. 그런데 히, 인지유복이요, 인지유하야라. 이렇게 됐어요. 남들이 복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럼 그가, 인을 한 사람, 이 말이거든요. 그 기자는. 그렇죠? 네, 상인을 한 그 사람은 남들이 복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이 화 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절에서는
화 있는 것은 싫어하고 복 있는 걸 좋아하는 그 마음을 능히 끝이 없게 한다. 끝나는 바가 없게 한다예요. 네, 끝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불자, 불능이 하니까 능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능이 끝나지 않는다니까 끝남이 없이 한다지요. 되시겠죠? 끝나지 않게 끝없이 화 있는 것은 싫어하고 복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비구기보야라. 그렇게 해놓은 일을 한 거기에 대한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 구한다 이럴 때 여기서는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글이 번역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은 글자가 이렇게 구자로 되어 있으니까 구하지 않는다 하고 이 뜻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 말로 우리말이다 이 말이죠. 고로 알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누가 말했냐? 노자가 말하기를입니다. 상이는 최상의 이는 위지무이이하라. 이게 최고의 인을 하되 위지입니다. 지금 이 갈지자가 인이 됐어요. 이제 되시겠죠? 상인은 위지 그러면 이 갈지자가 인이란 말이에요. 인을 하되 무이위하라.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상인이라. 글 떨어졌나요? 네.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상인은 인을 하되 유의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말로 더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 그게 이제 지금 우리도 일반적인 글을 하나씩 쓰려고 할 적에도 이런 글을 상당히 뜻이 있게 유념해서 두면은 글 쓰는 방법이 고급스러워진다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이에요. 고급스러운 문장. 되시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의리가 나옵니다. 의자는 무엇이 의리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의리 지켜야 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의리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군신 상하지 사며 임금과 신하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일, 이것이 의리다. 네, 다른 것이 의리가 아닙니다. 지금 의리라고 하는 것은 군신 상하지 사예요. 군신 상하들이 하는 일, 이것이 의리인데, 그뿐인가? 부자 귀천지 차이하며 아버지와 아들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차이이며,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의리하는 건,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신하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그럴 때는 도리가 되네요. 신하가 임금에게 지켜야 될 의리가 있고, 근데 그 의리도 또한 우리말로 얼른 바꾸면 도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의리는 도리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우리말로. 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도리라고 할 때에는 상당히 잡히는데, 도리란 말 빼버리고 전부 의리라고만 하면은 꼭 깡푸들 같잖아요. 네? 의리 지키는 거. 네. 또 지교 붕우지 절하며, 이런 말도 굉장히 쉽지 않게 글을 썼거든요. 지교 붕우지 접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자와 접자가 합치면 교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교접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교류한다.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서로 교류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류하는데, 뭔가 봅시다. 지교하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 교류하고, 그러면은 지교가 됐죠. 그 다음에 붕우지접, 친구들끼리 접촉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교류하고 친구들과 접촉할 적에 무엇이 필요하냐? 의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의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의리를 너무 의자에다가 맞추지 말고 아는 사람과 교류하고 친구들과 접촉할 때에 필요한 것은 우리말로 가깝게 하면 도리가 필요하다. 훨씬 더 가까워졌죠. 네, 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리라고 하는 것은 도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뿐인가 친소 내화지 분야라.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 안으로 해야 될 사람과 밖으로 해야 될 사람의 분별, 구별이다. 이게 그렇게 도리죠. 도리. 의리 그러면은 여기가 상당히 잘 안 맞거든요. 도리, 예. 그게 뭔가 봅시다. 친한 사람들과 해야 될 도리가 있고요. 안 친한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리가 없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친해도. 도리가 있죠. 네. 그리고 안으로 해야 될 사람, 그리고 밖으로 해야 될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안으로 해야 될 사람은 가깝게는 부모, 형제, 전부 다 이 안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밖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그 여타의 사람들은 전부 밖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친소내의 구분에 도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 충분히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예를 듭니다. 신사군의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타당하고 이 의자가 나왔습니다. 이 타당할 의자 여기서 도리죠. 예.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도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안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요. 아무리 상대방 당이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한테 비하 발언을 하거나 대통령을 보고 꼬대기라고 하거나 대통령을 보고 그년이라고 하거나 그래놓고는 그녀라고 해도 안 되죠. 대통령한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있는 보살님들한테 그녀는 내가 했다고 해도 기분 좋아요? 그렇게 도리가 없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에 대한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도리를 이게 이 세상에 도리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지사방에 얼마나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걸 요즘 말로 그 컴퓨터에다가 악플 단다고 하는 거. 지금 비구니 스님 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갈 자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누구 첩이나 했으면 좋겠다, 비구니한테. 얼마나 그냥 그 소송 걸었더라고. 예, 소송 내가 도리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예, 소송을 걸었어요. 세상에 할 때가 따로 있지. 비구니한테 그런 이게 뭐예요? 그냥 말만 해야 되는데 나도 이게 와 올라오니까 못 쓰겠네. 네?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도리가 상실됐다고요. 이럴 때에 이 의리 의자는 도리로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그러면은 정말로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도리지, 섬기는 것이 도리지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거 도리가 아니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하해상의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이거 회자가 품을해자입니다. 품을해자인데 윗사람의 말을 품고 다닌다 이 말은 윗사람을 따른다 이 말이 돼요. 품을해자를 써놓고 따른다고 보는 이런 게 굉장히 이게 글 보기에 어려운 글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대부분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따른다 할 때에 따를 숫자를 쓴다든지 하면은 직설적이 되죠. 그런데 따른다고 하는 따를 숫자보다 어른들의 말을 품고 다닌다가 훨씬 더 깊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글자 한자 한자를 택하는데 이렇게 뛰어나게 글자를 택해서 쓴다고요, 한비자가. 예? 그래,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이 도리다. 그 지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학생이 선생조차 안 따르는 세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정치인들이 너무 막말을 하고 정치인들이 너무 딴짓거리를 거니까 보고 배운 것은 누굽니까? 젊은 애들이고 젊은 애들 뿐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해버리죠. 젊은 애들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따라서 해요. 이것 지금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저기 깜짝 놀라게 지금 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진흥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한비자를 넣으려고 그래요. 한비자를.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서 써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이걸 넣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거 안 고치면 안 돼요. 나라에 대한 인격이 없어요. 우리나라 나라에 대한 인격이. 자, 그 다음에 자사부의요.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도리가 되고, 이 의자 마땅히 해야 될 도리거든요. 도리가 있고, 천경귀의요. 천한 사람은 귀한 사람을 존경해야 도리가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천한 사람들이 귀한 사람을 존경합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이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돼버렸느냐? 전부 그 서구에 그 미국 바람이 들어오면서 귀천 없이 평등하다, 쓸데없이 평등을 잘못 곡해서 들어와서 이런 것을 깨뜨리고 있거든요. 평등이 아무리 평등해도 지가 아버지하고 지하고 막말하면 평등 아니죠. 예?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그것이 어떻게 평등이냐 이 말이요. 그것이 어디 가서 평등이냐.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요즘은 세상이 모든 곳곳마다 여자애들이 다 1등을 하고 여자애들이 다 장악하는 세상이 돼갑니다. 여기에서 또 제동 안 걸어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나중에 두고 보세요. 전부 1등 이거 어딥니까? 육사에서부터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사법고시 전부가 여자가 다 1등입니다. 근데 모신 애들이 왜 1등 못하는지 아세요? 전부 엄마들 때문에. 엄마들이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냥. 또 밥들은 모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생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딸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해. 거의가 엄마가 그렇게 죽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생력이 생긴 거예요. 애들한테 자생력이 생겨서 딸들이 이렇게 차가 나오는데, 그런데 1등으로 들어갔으면 뭐하냐고요. 40대쯤 되면은 남자들한테 전부 밀리는데, 공부가 소용없어. 1등이 그 기질이 1등으로 들어갔으면 그 아이가 완전히 남자 기질로 변해버리면 돼. 근데 못 변해요, 여자는. 여자 못 변한 게 뭐가 있느냐? 가슴 속에요. 쬐끔하게 꼬투락지 하나 가지고도 지고 안 놓는 습성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예, 그게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질투에서부터서 적은 탐욕. 나라를 내가 훔쳐야 되겠다. 나라라면 내가 내 멋대로 한번 움직이고 할까. 이런 꿈은 없고요. 이게 적은 탐욕이 남자보다 10배, 100배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는데 나중에 가면은 모심 애들은 안 해도 뒤로 딱 음악했다가 큰 꿈을 탁탁 갖거든요. 큰 꿈을. 그러면 큰 꿈 가진 사람하고 1등한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꿈 가진 사람이 1등 한다는, 나중에 이긴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예?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 딸도 1등 하기보다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을 심어줘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여자 돼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가 딱 한번 대그끄럼 나는 너를 믿는다 하고 좀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한 사람은 무조건 귀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해야만 지가 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귀한 사람 끌어내리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귀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귀한 사람을 험담하거나 끌어내리고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지금부터는 이제 접어야 됩니다. 이거 인성교육에 필요해요, 안 해요, 지금? 필요하죠? 네. 지교, 부무지, 상조야, 의욕. 아는 사람과 교류하고 부부 간에 서로 돕는 것이 타당한 도리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과 교류, 아는 사람과 지교입니다. 그리고 부무지간에는 서로 돕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스님들 간에도 옛날 도반 형상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반 형상. 그래서 스님이 자기 도반 친구 스님이 이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 도반이 옆에 가서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무매는 안 아프거든요. 맞아도 나무매를 대신 맞는 건 안 아픕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도반 형성이 잘 될 때 스님들은 상당히 스님들이 도리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 이게 절집에 우리가 내가 중인데 걱정되는 것이 내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문제냐? 대중 속에서 3, 4년, 5년을 한 방에서 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거는 한 30명, 40명이 한 방에서 먹고 자고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혀요. 1년만 그렇게 살고 나면은 모든 생활이 싹 바뀝니다. 1년만 그렇게 하면. 사람은 내비를 두면은 먹는 습관도요. 나는 지금 저놈 자식 밥 먹는 거 하나 제대로 못 먹는 중이 천지. 내 상자가 밥 제대로 못 먹는데 그건 어디에 달렸냐. 지가 엄마한테 못 배워왔거든요. 그것도 못 배워왔냐가 이럴 수도 없고. 정말로 난감해요. 근데 대중처소에 가면 그렇게 먹다가는 거기 쫓겨나요. 네. 밥 먹는 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잠자는 것도 얼마나 이게 젊은 나이에, 특히 젊은 나이에 대중 속에서 잠을 자면요. 몸이 젊은 나이에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게. 여기다 눕혀놓으면 참, 여기 큰 방에 있으면요. 온 방을 다 갈고 다녀요, 젊은 나이에는. 온 방 갈고 다니면 저녁마다 두드려 맞습니다, 철에서는. 네. 거기다가 이빨 가는 놈, 거기다가 주먹질 하는 놈, 잠자다 말고 옆에 놈 다 때려요. 조금 맞았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잠자다가 남 못 때려요. 안 때립니다. 잠자다가 아이고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자다 발길질한데 맞아버리면 참 옆에 사람 몇 달 고생해요. 한번 자기가 발로 차서 옆에 사람이 몇 달 고생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발길질 해요, 안 해요? 이게 의식은 일깨워주기만 하면 안 해버립니다. 정신이 그렇게 중요한 놈이에요. 그래서 중을 한 3, 4년 딱 그렇게 대중석에 살고 나면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요. 뒤집지도 않아요. 중이 몸뚱이 뒤집었다 그러면 중 왔대. 중 근처에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서 먹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이 쫙 바뀌어집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요즘 그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이 없으니까 하나도 다듬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듬어지질 않아요. 다듬어진 중도
나중에 가다가 잘못돼 가는 것이 수도 없는데 다듬어지지조차 않은 중은 어디다 써먹겠는가? 써먹을 데가 없는 중이에요. 그게 다 안 다듬어졌는데 공부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절대 그거는 중의 공부가 아니에요. 그 공부는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 그 공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다듬어져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3년에서 4년은 대중석에서 그야말로 그 물에 굴려가는 자갈이 많이 굴릴수록 좋은 자갈 나오듯이 사람도 엄청난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사람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부터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가 뭐냐 그러면 애들과의 관계거든요. 여기서 자제하고 화가 나도 참고 남이 가려고 할 때 먼저 가라고 미리 양보해주고 이건 내가 지금 가야 되겠는데 나 좀 도와주라 소리도 질 줄 알아야 되고 이걸 할 줄 알게끔 공부를 시켜놔야 애들이 커서 쓸만한 인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 때부터 그걸 하나도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고 남 잘 가려면 장애물 하나 툭 던져가지고 가서 탁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애들 때부터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애들 때부터. 그러면은 학교를 안 보내는 애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남 잘된 꼴을 못 보거든요. 인간은 본래요. 남 잘된 꼴 잘 못 봐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선생님들이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잡아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 가서 잘못하는 것은 선생님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아이 뭐라고 하면은 지 엄마가 쫓아가서 선생님 멱살 잡아버리니까 참 난감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한비자 이걸 가지고 인성교육의 자료를 지금 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람들과 부모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 돕는 것이 도리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친자는 내이, 소자는 외인이. 친한 사람은 친숙한 사람은 내의 안의 사람들이고, 소자는 밖으로 조금 소외로 되는 사람들은 내 밖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도리란 말이에요. 이게 안과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해라. 그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이 안에 집에서 정말로 그 친한 사람들은 그 안으로 하고 거친 성킨 사람들은 밖으로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중에 도리다. 그래놓고는 끝에 가서 의자는 위기의야라 그랬습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의당한 것을 의리라고 한다. 의당한 것은 뭐냐 그러면 도리야다.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의당하다고 여기다 저기를 했는데 바로 도리라고 바꾸렵니다. 의리하는 것은 도리다. 도리가 바로 의리다. 의질세 도리를 위지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은 뭘로 해야 되냐? 도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지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리의자는 무엇이 의리의자의 뜻이냐?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의리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고로한 그래서 말하기를 상의는 최고의 의리는 최고의 도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위지유의 야라 하니라. 최고의 의리 최고의 도리는 도리를 하되 위지는 도리를 합니다. 도리를 하되 유의로서 한다. 함이 있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왜 이렇게 함이 있느냐 그러면은 앞에 상이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위지 무의위했죠. 어지린자는 인을 베풀지만은 베풀미 없이 베푸는 것이 어지린자의 뜻이고요. 의리는 베풀고 베푼 것이 있게 베푸는 것이 의리다.
그래서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인을 지키는 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 의리는 아무리 의리해도 의리는 함이 있게 하는 것이 의리지 함이 없게 하는 것이 의리가 아니다. 벌써 의리를 지켜도 함이 없게 하면 그것은 인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함이 없게 해버리면 이해가 되죠? 함이 있게 하면은 의리에 머무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인의예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정리를 했다고요. 지금 이 한비자가 예자는 인의 예입니다. 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예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처님을 보고 유교나 고교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교류를 하던 시대에 불교인지 모르고 중국으로 교류를 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 그러면 진시황 시대부터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200년 지나면서부터 불교가 인도에는 완전히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를 잡은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요.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을 중국에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때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에 어떤 것을만 들어오느냐? 신비로운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에 신비로운 것만. 들어와가지고 아주 얼마나 우스우냐, 이 부처님 상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 부처님이라고 절대 안 읽습니다. 금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 금인. 그래서 이거는 벌써 한나라 때부터 금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라 때부터. 그러면 바로 이게 춘추 전국시대에서 한나라 때까지 또 한 100여 년 지나가면서 그때부터서는 금인이 등장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불교가 들어와요. 또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그러면은요, 인비인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냐? 부처님 모습을 보고 사람 모습인데 사람은 아니다. 살아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인비인이다. 그랬는데 이런 문장, 옛날 상고시대의 문장을 많이 알지 않으면은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해버리느냐. 중국 사람들이 인비인이라고 써놓은 이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인비인 된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렇게 불교를 받아들인 불교인이라고 하면 불교가 제대로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제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불교 아무렇게나 배워가지고 불교를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 문자의 구조를 보고 이 다음에 경전을 보면은 그냥 경전이 이해가 잘 돼요. 경전이.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래 오직 하면은 우리 스님이 번역해 놓으신 글을 다른 사람이 보고는 오역했다고 다 고쳐서 책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참 난감한 일 벌어져 버려요. 난감한 일. 그러니까는 그 전에도 도덕경에서 선인은 불선인지 사요, 불선인은 선인지 자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불선한 사람은 불선인은
선인의 자량이 된다고 돼 있어요. 자량. 그런데 그래서 이 양식 자자를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선 자라고 착한 선자고 이 양식 자자를 써놓으니까 훌륭한 양식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장님 그거 보면은 아 이것은 훌륭한 제자 이렇게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선자가 어떻게 제자가 되냐? 쫙 끄덕거리고 훌륭한 양식 이렇게 바꿔놓고 자기가 살렸다고 아 이거 탄호 스님께서도 오역을 많이 하셨어. 또 이렇게까지 또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옛날 고전을 안 공부하면은 경전에 나온 말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 이제 여기 예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얘인가 보세요. 소위 모정야면 모정 이 모자는 모냥 모자입니다. 모냥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모양 모자는 밖으로 드러난 것. 무엇이 밖으로 드러났는가 보세요. 정자가 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적에는 이 정자를 감정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죠. 정자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정자는 인정할 때도 이자 쓰고 감정할 때도 이자 쓰고 실정할 때도 이자를 씁니다. 지금도 우리도 실정 그럼 이자 쓰죠. 네. 그러면은 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정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예라고 한다. 그럼 실정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이죠. 실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마음이죠.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모정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때니까 이거 한비사 시대는 공자 시대에 조금 뒤에라니까요. 그러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 시대예요. 이러니까 이때 모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한나라 이후에 송나라 때 가면은 그렇게 모정이라고 하는 이 저기를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쉽게 딱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날 현자 마음심자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쓰지 글을 이렇게 모정이라고 쓰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모정이라고 이런 구절을 쓰게 되는 시대는 벌써 진나라 이전 이 문화를 중국에서는 선진 문화라고 그래요. 진나라 이전의 문화라고 그래요. 진나라 이전. 그러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에 정치, 사회, 사상 모든 것들이 선진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은 선진시대의 글입니다. 그래서는 이것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 예다. 이것을 마음이 드러난 것을 모정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해가 되지요? 네. 그래서 군의지 문장에 하면 군의 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무리군자지 않아요. 모든 의리를 앞에 나왔죠. 인의 하는 의리 했죠. 그 의리를 문장한 것이 예다. 문장은 두 글자를 합치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글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진시대에는 이것은 글 문장이 아니에요. 꾸며서 장식한 거예요. 꾸며서. 예, 문자는 꾸미는 것이고 꾸밀 문자고요. 장자는 장식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 문장이라고 딱 표현을 썼다고 치자고요. 문장이 좋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아느냐? 선진 문화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선 문장 그러면 좋은 문장 이렇게 봐본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좋은 문장이 무슨 예하고 좋은 문장하고 무슨 연과 조금도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것이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의리에 대해서 꾸며놓은 것은 예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의리에 대해서 꾸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리에 대해서 꾸몄다. 이해가 되죠? 도리를 다 꾸며놓은 것은 예에 해당된다.
그것이 이제 뭔가 어떤 것이 이제 도리를 꾸민가 보세요. 군신 부자지 교야하며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이 교류하는 것, 교접하는 것. 이것이 뭐냐? 군의를 꾸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꾸민 것은 다름이 아니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꾸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드러냈다, 밝혔다, 이 말이 되죠.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부자의 교접을 밝힌 것. 이것이, 예, 드러냈다. 이것이 예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귀천, 현, 불초지, 소위 별려라.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현, 어진 사람과 불초한 사람. 이건 다 우리가 아는 말이잖아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어진 사람, 불초한 사람. 이 소위 별려라. 구별한 것, 바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바, 한 것, 한 것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군신 부자의 교류를 꾸며놓은 것이고 귀천, 현, 불초를 가려놓은 것이 예다. 예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중심회의 분율세. 마음, 아까도 중심 나왔었잖아요. 그래, 마음속에. 여기서는 품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서, 그리고 마음속에 따라가면서, 품었다는 것은 따라간다. 이것이 품을 해자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가면서, 분류,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여기서 따라가서 속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뭐가 따라가느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따라갑니다. 저 아버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얘라는 거는 천한 사람은 나 당신 따라갑니다 말하지 않고 귀한 사람을 따라간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 질추 비외의 명지요. 질추하는 것은 빨리 종종 걷는 것을 질추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 신하가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을 아련할 적에 걷는 걸음이 질추입니다. 종종 걸음. 예, 편안하게 걸으면 안 돼요. 예, 다급한 모습을 취하면서도 빨리 걸어도 안 돼요. 그런데 안전히 그것은 아니고 그거 꾸미는 거예요. 이게 종종 걸으면서도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안 가면서도 빨리 가는 것처럼 예, 임금님 저 빨리 갑니다 하는 모습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질추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하가 되려면은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북에서는 그 전에 최용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다가 김정은이 앞에 갔다가 그냥 뒤로 그냥 기절 촉발하고 뒤로 도망가 볼대요. 도망가서 돼요. 이런 것들이 질추요, 질추. 예? 질추. 그러면 이북에는 뭐가 하나 살았느냐? 그래도 뭇사람한테 꼼짝 안 하는 것은 하나 살아있다고, 거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한테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는. 예. 질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비배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뭇사람에게 절하는 것. 이게 비배죠. 예. 비배. 이 명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명지. 이 갈지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은, 심해라는 중심해 나왔지, 앞에. 중심에 품고 있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갈지자를 가지고 중심해 이 세 글자가 갈지자가 대신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나는 지금 당신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뭐냐? 종종 걸음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탁 무릎 꿇고 절하는 것.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표현한 것이다. 되셨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실심의 부질세. 실제로 마음으로 좋아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으로만 좋아해요, 이제.
중심으로 한다고 계속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마음으로 중심 속에서 마음 속에서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야 내 마음으로 따를 뿐이지 종종 걸음 걷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 따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굳이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따른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굳이 모르기 때문에 고로 호온 본사의 신진이라 그 때문에 할 수 없이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번거로운 말을 해서 이 소리 저 소리 자기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느라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상대가 나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다야. 마음으로 좋아해버리면 그만이지 마음으로 따르면 그만이지 그걸 갖다가 굳이 나는 당신을 따른다고 믿도록 해줄 필요까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다 이거예요. 지금 충분히 예되죠. 예. 예라고 하는 것은 외식지 소위 유내하라 밖으로 꾸미고요. 꾸민 것을 밖으로 장식을 합니다. 지금 장식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안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다. 그러니까는 밖으로 꾸미는 것은 질투 종종 걸음 걷고 자기 딱 낮추고 절하고 이것이 밖으로 꾸미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속마음을 나는 너를 따릅니다. 이것은 드러낸단 말이죠.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다. 고로알 예의 모정녀라 하니라. 그래서 말하기를 얘는 실정을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으로 아무리 상대방을 좋아하고 존경을 해도 상대방이 안 알아주니까 상대방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대충 우리는 예를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또 이게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이 예에 대해서는. 공자는 인의예지 중에서 이 예를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깁니다. 예는 뭐냐는 법도다. 공자의 바탕에서는 법도예요. 법도.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고 이게 인의예지 시신 가운데서 세상의 질서는 예로서 했거든요. 질서. 그러니까는 이것은 태어나서부터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앉을 자리 서열 있고 설 자리 서열 있고 죽은 뒤에 위패 모시는 것까지도 서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전부 예를 바탕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를 바탕으로. 예. 그럼 이제 이런 사고 방식에서는 지금도 이거는 이런 말이 없는 서구에도 다 이것은 지켜요. 이 서열은. 서구라고 해서 서열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죠. 서구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근래에 와서 엄청나게 서열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어요. 서열이 파괴가 되면은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마지막 무너집니다. 서열 파괴.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호주제를 없앤 것. 이거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왜 실수냐? 그러니까는 법원의 판사들 모든 사람들이 사상이 없고 철학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몇몇이 짹짹거린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짹짹거린다고 해서. 예? 짹짹거린다고 그 말을 들어줘. 예. 전부 그분들 나는 이게 방맹이 치는 분들 아주 난감해 죽겠어. 가만히 보면은. 예. 이 세상은 무슨 소리를 해도
족보가 필요한 세상인데 족보가 없는 세상이 쌍놈들 세상이요. 그 서구 사상이 쌍놈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국도 족보가 없어요. 중국도 아라비아 이렇게 있어요. 족보 없는 일본도 일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지만 일본도 족보가 없어요. 족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데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고 있는 게 일본이고 중국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나쁜 임금이라도 지금 아들이 데리고 살든 여자 데리고 사는 임금 봤어요? 있던가요? 그 있으면 몽둥이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족보의 중요심이 그거예요. 그거. 예? 족보. 이걸 깨트려서 어쩌자고. 그러면 온 세상의 질서가 우리나라의 족보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큰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야말로 금덩어리보다도 소중한 재산을 스스로 딱 깨트리고 만 거예요, 지금. 예? 소도 만도 족보가 만들어지는 세상에 사람 족보도 웃어 죽는다니까. 예. 그게 족보가 그것만 부착한 것만 생각했지 그런 도리는 생각 안 했다 이 말이라요. 예?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예. 그 족보가 필요한 것이 이 서열을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 이제 이게 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갖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입니다. 그 다음에 범인지 유외물 동의하여 범인들은 서민들 일상생활 일상 사람들입니다. 범인들은 유외물 동의하여 밖에 물건을 보고 동해요. 밖의 상황에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바깥 상황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데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깥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동요가 적을수록 귀한 사람입니다. 바깥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바깥 상황에 움직인다, 끌려간다. 뭐냐 그러면은 옷 입는 것도 바깥 상황에 끌려가서 옷을 입고 머리 만드는 것도 바깥 상황에 끌려가면서 머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고유의 머리를 쫙 만들어서 진짜 자기의 개성을 100%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창의력인 여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보면 똑같아. 전부 자기 간에는 온갖 폼 다 냈다고 냈는데 그것은 자기는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바깥 상황에 따라간 것 뿐이지. 옷을 입어도 전부 똑같은 것만 입어. 네? 심지어 우리나라 재밌다니까. 젊은 여자애들 뭡니까? 무슨 그룹 네? 아이돌인가 하는 애들 성형을 했는데 누군지 절대 분간이 안 나. 전부 쌍둥이를 만들어. 와, 참 난감하대. 네? 난감해. 한결같이 턱을 삐쭉 꼭 대추씨 빨아놓은 대추씨처럼. 자기는 어디 가버렸다니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나는 이제 제일 걱정이 상학적인 거예요. 상학적이요. 사고에 의해서 얼굴이 다쳤더라도 그 얼굴대로 간다는 게 상학이에요. 사고가 나서 얼굴이 다쳐서 얼굴이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변한 얼굴이 자기상이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턱을 그렇게 쫙 빨아놓으면 늙어서 자식복 없고 늙어서 돈복 없고 그러니까 늙어서 고생하려고 돈 들여서 미리 붙어서 만들어보더만 해요.